자, 근데 보톡스 다들 너무 잘 알려져 있잖아요. 자, 근데 이게 제가 정말 아파요. 상당히 통증이 심하다 보니까 정말 이거 좀 편안하게 좀 맞아보면 어떨까 발라보는 거죠. 정말 이게 좋냐 아니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고 했을 때 뭐예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거는 충격적인 그런 결과죠.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김홍석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톡스 주변에서 맞는 사람들 많이 보셨고, 그리고 맞으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이런 주름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톡스를 상당히 많이 시술을 받기도 하고, 자, 그래서 우리가 턱을 줄인다거나 종아리를 얇게 만든다거나 우리가 승모근을 좀 가름하게 만들어서 우리 드레스를 입었을 때 훨씬 더 예쁘게 보인다거나 이런 라인들을 또 중요시하는 큰 근육을 잡아주는 목적으로도 많이 쓰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땀샘을 억제시켜주는 것 때문에 우리가 다한증이 있으신 분들한테도 보톡스 시술을 하기도 하죠. 자, 보톡스가 어떤 원리로 될지를 한번 이야기하기 전에 보톡스의 역사를 짧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스카치 테이프, 호치키스, 데일밴드, 자, 이게 상품명이 일반 명사화된 거죠. 바로 이 보톡스 역시 보툴리눔 톡신을 이용한 처음으로 이걸 의약품으로 상품화 시켰던 그 회사가 엘러간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보툴리눔 톡신의 보자와 뒤에 톡신의 TOX를 붙여서 보톡스라고 하는 상품명이 만들어진 거고, 자, 지금 실제로는 보툴리눔 톡신에 대한 종류는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엘러간 회사에서 나온 보톡스뿐만 아니라 제오민, 메디톡스, 나보타 등등 다양한 국내 회사들까지 상당히 지금 현재 많은 이런 보툴리눔 톡신이 나와 있는 거죠. 보툴리눔 톡신이 처음 나오게 된 건 계기가 뭐냐면 18세기 후반이에요. 소세지를 캔 통조림에 넣고 그게 부패가 됐던 거죠. 자, 그 부패가 되는 과정에서 그걸 모르고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 안에 나와 있는 독소가 사람을 전부 다 신경마비를 시켜서 다 사람들이 호흡곤란으로 이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뭐가 문제일까라고 확인해 봤더니 그 균이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이라고 하는 그 균이 나오게 되고, 그 균이 분비하는 독소, 그래서 보툴리눔 톡신이라고 해서 보툴리눔 독소라고 불리는 게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자, 상당히 강한 독소고요. 사람한테 이거 되게 치명적인 양이죠. 자, 그런데 이걸 갖다가 좀 더 정제하고 그다음에 아주 희석을 해서 1987년에 처음 안과에서 이런 사시치료하는 목적으로 해서 처음으로 임상적으로 사용을 했고요. 그 이후에 미용 목적으로 캐나다 의사가 처음으로 이걸 또 미간 주름에 적용을 시키면서 주름이 펴지는 것을 확인하고 그 이후로부터 본격적으로 미용 시술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보톡스 시술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뭐예요? 주사를 직접 근육에다가 놓죠. 자, 그럼 이 근육에다 놓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근육이 더 이상 수축할 수 없게끔 만들어주게끔 하는 거죠. 주름을 생길 수 있는 기회가 덜 하게 되니까 그로 인해서 주름이 훨씬 덜 생기게 되는 겁니다. 생물 시간 때 시냅스라고 하는 말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신경이 끝까지 연결돼서 신경과 근육이 완전히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공간이 형성되어 있고, 공간이 형성된 그 사이를 따라서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물질이 밖으로 딱 나오면서 근육에 있는 수용체에서 아세틸콜린을 받아들이고 난 이후에 근육이 수축하는 현상. 자, 이게 바로 근육의 수축 현상 중에 하나인데, 바로 이 보톡스, 보툴리눔 톡신이 바로 이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되는 기전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근육이 수축할 수 없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직접 근육에 주사를 하는 게 사실 가장 효과적이긴 합니다. 왜냐? 피부도 표피, 진피가 있죠. 그 아래 피하 지방이 있고 그 아래 근육이 있어요. 상당히 깊은 층에 위치하고 있는 부분에 직접적으로 그 근육에 주사를 놓아서 효과를 보게끔 하기 위한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원하는 부분에 주사를 놓아서 근육이 수축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주름이 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르는 보톡스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피부 표면에 어떤 물질을 닿았을 때 각질층을 통해서 어떤 물질이 통과돼서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크기, 바로 500달톤이죠. 자, 이 500달톤이 작으면 쉽게 물질이 통과할 수 있지만 500달톤보다 높으면 통과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보톡스는요, 독소, 보툴리눔 톡신이라고 하는 게 있지만 그뿐만 아니라 이걸 좀 보호하는 단백질로 둘러싸여 있는 구조가 있어서 가장 좀 크다고 되어 있는 게 바로 900kDalton. 그나마 보툴리눔 톡신 중에서 유럽산 좀 그나마 입자가 작다고 하는 게 500kDalton. 무려 1000배에서 2000배 정도의 크기가 훨씬 더 큰 겁니다. 자, 그럼 발랐을 때 효과가 있을까요?
절대 나타나지 않죠. 보톡스를 직접 주사를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발라서 이것들이 흡수가 되게끔 만들어주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의약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를 직접 사가지고 실제로 구매를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구매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또 발랐을 때 침투가 되지 않는 성격이라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화장품 영역에서 이런 보툴린 톡신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와 비슷한 물질이 있으면 어떨까라고 연구를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처음 나오게 된 물질이 바로 아세틸 헥사펩타이드 3 또는 8이라고 불리는 아지렐린이라고 하는 물질이 처음 개발됩니다. 이 물질은요, 이름에서 아시다시피 헥사펩타이드, 펩타이드가 몇 개? 6개 있죠. 펩타이드가 뭐냐면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붙어져 있는 것들을 펩타이드라고 합니다. 자, 이 아미노산과 이 아미노산이 붙으면 무조건 펩타이드입니다. 자, 이게 3개가 붙으면 3개 붙은 펩타이드, 트라이펩타이드가 되고요. 5개가 붙으면 펜타펩타이드가 되죠. 6개가 붙으면 헥사펩타이드가 됩니다. 즉, 이렇게 펩타이드가 붙은 게 상당히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다양한 물질들의 조합이 만들어집니다. 자, 아미노산을 20개라고 생각했을 때요. 20개 중에 하나, 20분의 1, 20분의 1, 20분의 1, 20분의 1, 20분의 1을 6개로 곱한다고 생각하면 그 경우의 수라는 게 상당히 많죠. 자, 그래서 6개 그 경우의 수의 하나에서 사실은 이런 기능들을 발견하고 그 기능이 입증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거는 충격적인 그런 결과죠. 물론 정말 많은 조합으로 이거보다 더 좋은 성분들이 분명히 더 나올 거지만 우리가 이걸 다 찾는데 만들어내는데 이 기간과 시간, 돈이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규정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죠. 아세틸 헥사펩타이드는 아미노산이 6개가 붙어 있는 구조다 보니까 아미노산보다는 크고 그다음에 단백질보다는 입자가 작죠. 그래서 약 800달톤 정도의 크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발랐을 때 피부에 그래도 좀 침투가 가능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라는 거죠. 자, 근데 상당히 강한 수용성 물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랐을 때 수분을 끌어당기는 능력도 상당히 우수한 그런 편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아세틸 헥사펩타이드 같은 경우는 논문들이 상당히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안검 우리가 경련이 있죠. 경련이 계속 일어나는 분들한테 보톡스를 놓고 난 이후에 이렇게 뒤에 아지렐린, 아세틸 헥사펩타이드 있는 성분들을 함께 사용한 거와 사용하지 않는 군을 비교했더니 함께 사용한 군에서 훨씬 더 그 효과가 길어지고 다시 재발할 수 있는 기간이 훨씬 더 길어지기 때문에 효과가 발랐을 때와 안 발랐을 때 차이가 나더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대부분의 이 아세틸 헥사펩타이드에 대한 논문들은요, 전부 다 부위가 어디냐면 눈가주름에 거의 대부분 다 포커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위에 있는 표피와 진피, 피하 지방, 근육까지 상당히 깊은데 이런 성분들을 발랐을 때 이런 성분들이 피부 표피를 뚫고 들어가서 진피, 피하 지방, 근육까지 내려가서 그 역할을 한다는 건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죠. 자, 그런데 이 눈가 같은 경우는요, 피부가 상당히 얇고요. 눈가 해부학적 구조를 보면 요 부분을 열었을 때 바로 밑에 상당히 얇은 피부 구조 밑에 피하 지방도 상당히 얇으면서 근육이 거의 붙어 있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근육에 그나마 작용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쉬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아세틸 헥사펩타이드를 눈주름에 발랐을 때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상당히 많은 양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아주 소량이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가 이걸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사용을 했을 때 그 효과가 분명히 나타나는 것은 확인할 수는 있겠지만 생각보다 함량이 상당히 적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 그걸 투과해서 그 타겟해야 되는 부분까지 침투가 돼서 근육에 영향을 주기란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바르는 보톡스라고 불리는 아세틸 헥사펩타이드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발랐을 때는 효과가 분명히 또 있을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잇모근, 피부 표면에도 분명히 근육이 하나 있거든요. 바로 잇모근이라는 건데 피부에 보면 되게 춥거나 아니면 되게 막 소름 끼치거나 할 때 털 착 서잖아요. 그죠? 자, 이 털을 서게끔 만들어주는 근육이 바로 잇모근이라고 하는 근육입니다. 자, 이 근육은요, 그나마 진피에 위치해 있고 표피와 진피 사이에 있는 그 부분까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자극을 시켜줘서 근육을 수축시킬 수 있어서 모공 사이즈를 조금 줄일 수 있다거나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이러한 데이터가 많이 나와 있지 않고 실제로 이러한 부분들은
이론적으로는 분명히 사용을 했을 때 근육, 우리가 밑에 있는 표정 근육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한다면, 자, 수분이 일단 당겨지고 그렇게 잇모근 부분들이 좀 더 좋아지게 되면 모공이 살짝 수축해지는 그런 현상들이 생긴다면 피부가 되게 좀 더 반질반질해 보이고 마치 좀 더 주름이 펴진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보일 수가 있으니까 주름이 개선되는 것 같은 느낌을 분명히 받을 수도 있는 거죠. 보톡스에 대한 부분과 이 아세틸렉사펩타이드 같은 이런 두 가지 부분이 분명히 근육에 작용을 했을 때는 확실한 효과가 있다는 것이 분명하지만, 임상적으로 직접 주사를 해서 그 근육에 타겟을 주는 것과는 다르게 발라서 침투를 시킨 다음에 그 부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 좀 소량이고 확실하게 그 역할이나 여러 가지 기능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보다 훨씬 더 좋고 효과적인 것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것들을 사용하기가 조금 더 번거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효과적인 면에서는 분명히 차이가 난다는 것들이 확실히 드러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식약처에서는 기능성 화장품에서 주름을 개선하는 화장품이 분명히 있고요. 보통 대부분의 비타민 A 종류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죠. 자, 그런데 이런 아세틸렉사펩타이드 같은 경우는 주름을 분명히 개선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시원료로는 들어가 있지 않고, 만약에 이런 것들이 꾸준하게 임상 데이터가 잘 나와서 그런 임상 데이터를 다시 제출을 해서 그게 입증이 된다고 한다면 그 아세틸렉사펩타이드가 들어가 있는 화장품도 역시 주름 개선 화장품으로 받을 수 있지만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사실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이게 좋냐 아니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고 했을 때 단편적으로 보면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위치가 상당히 애매한 것도 사실입니다. 아세틸렉사펩타이드 같은 경우는 보톡스 같은 시술을 하고 난 이후에 같이 사용을 함으로써 그 효과를 좀 더 길게 끌고 나가기 위한 보조요법으로 사용한다면 사실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독요법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효과가 없지는 않습니다만 상당히 그런 효과는 조금 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미미할 수 있다는 것들 생각하시고 꾸준히 사용을 하시면서 그런 부분들을 잘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좀 더 집중을 하고, 치료의 목적, 나 이걸 개선해서 완전히 없애겠다는 목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그런 관리 쪽의 목적으로 좀 접근하신다면 훨씬 더 그런 좋은 성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